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16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실물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각판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가 다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고요. 내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지구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머리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과거에 꽂혀 있으면 우리는 시대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르게 밥도 못 먹는 큰 그림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구의 환경까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높겠지요. 우리는 이 미래를 정확히 읽었죠. 지각판의 흔들거림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 가격이 가치를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혼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뭐라 그러죠? 배설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착하니까.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비트코인과 XRP와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을 함께 모아가라. 각 섹터별 대장을 함께 모아가라.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포트를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들이 XRP에 몰빵하셨던 분들은 섹터에 분산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뭐죠? 저는 그 기반에 맞춰서 저 또한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세계 최고의 코인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10년 기준, 그것도 안 걸릴 확률이 높겠지요. 수백 배, 그것도 최소 기준입니다. 수백 배의 계좌 잔고로 돌아올 겁니다. 제 투자 역사상도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또한 기록으로 남겠지요. 저는 그 길에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독일, 작년 GDP 마이너스 0.3%였다. 3년 만에 다시 역성장.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가 된다. 독일 GDP가 마이너스 0.3이라는 거는요. 실물 경제가 파이가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경제 파이가 쪼그라드는 거야. 그것도 2년 연속 우려가 된다. 상당히 위험한 소식이거든요. 실물경제 GDP는 항상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10년 기준점으로 큰 글로벌 경제 위기 때마다 일시적으로 역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독보적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썩태에 있죠. 그런데 독일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이건 뭐죠? 다음 세상이 준비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독일은 유로화를 쓰고 있죠. 얘네도 수출로 먹고 살죠. 유럽에 다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 통화 가치는 강해져야 돼. 그러면 통화 자율 정책에 의해서 경기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서 수출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통화 가치도 세지거든요. 근데 얘네는 유로화를 씁니다. 그죠? 범용 통화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가치가 세지질 않아. 그래서 물건을 계속 다 팔아 제꼈거든. 수출 경쟁력을 기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요. 유럽 전체에 대한 경제가 빠그러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위험 신호죠. 그럼 뭘까요? 새로운 문명이 나와야만 됩니다. 유럽의 최고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갖가지 독일의 물품들을 사주었던 유럽 기반 국가가 첫 번째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준비 중이죠? IMF 총재, CBDC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현금 대체할 것. 새로운 문명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가르트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 또한 디지털 유로는 지불 자율성에 꼭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나서서 이런 말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었죠. 라가르드 ECB 총재, 디지털 유로 발행 2023년 10월 이후 결정될 것. 자, 그러면서 보고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유럽중앙은행의 보고서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유럽중앙은행, 유럽의회 위원, 유럽의회. 자,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럽의회 의원님. 자, 유럽의회 의원께 보냈던 것 같아요.
경제위원회 위원장 전달한 편지에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지금 2024년 1월 12일 날, 12일이죠.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따끈따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유럽중앙은행에 나왔던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디지털 유로는 유럽연합지역의 유럽 지역에 대한 범유럽 결제 솔루션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통치, 자체 인프라 의존하여 탄력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의 감독을 밟는 중개업체가 고객을 위해서 범유럽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유럽 결제 부분의 경쟁과 혁신 촉진, 이는 유로존의 통화 주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이사회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로 시스템이 준비 단계에서 시작한 조사 단계의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디지털 유로 위원회는 디지털 유로화 설립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동 입법자들이 채택한 규정은 특히 디지털 유로의 핵심 특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법적 입찰 상태, 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호장치, 여기서 다시 한번 G캐시가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기술, 익명성 보호기술, 제로놀리지, 이 자체가 원천 기술이에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것, 유럽중앙은행 ECB는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입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입력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모든 설계 조정을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법 심의 결과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EU 이사회는 디지털 유로에 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중점을 둘 것입니다. 자, 이제 입법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디지털 유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DEA,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여기에 홈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형성하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은 중앙은행, CBDC,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자산, 기타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자, 보시면 DEA는 독립적이며 핵심만 볼게요. 통화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화 시스템은 향후 10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자, 핵심 여기 보면 골드 회원으로 리플이 등재되고 있고요. 실버 회원으로 RTGS 글로벌,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자, 그리고 서클이 등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세계 4대 회계법인인 어니스티형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거대 금권 중에 하나이죠. DG뱅크가 또한 등재가 되어 있네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왔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더 투자하겠다는 실리콘밸리의 최고 벤처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이치입니다. 여기에 바로 쩐주인 마크 앤드리슨. 이 사람의 문명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죠. 실리콘밸리의 최고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인 앤드리슨 호로이치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시간추가 좀 지났죠? 이 사람이 분명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앤드레스 호로이치는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깃허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여기에 투자했던 큰손 중에 큰손입니다. 리프트, 에어비앤비, 기타 등등 말입니다. 자, 무려 예상 투자 시익이 과거 기준인데요, 11조 3,600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기술 혁신의 이득을 독차지하던 시절 웹브라우저 모자이크를 개발해서 해상처럼 등장한 인물이다. 모자이크는 넷스케이프로 이름이 바뀐다. 그 유명한 인터넷 혁명의 중심지에 있었던 바로 넷스케이프였습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던 걸 온라인으로 이동해 왔었죠. 2013년 4월 암호화폐 리플 코인을 발행하는 리플사에 투자를 했고, 이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P2P 오픈마켓 오픈바자,
스토피파이가 인수한 비트코인 기반 컨텐츠 데이터베이스인 미디어HN 랩에 투자하였다. 자, 이 사람이 2013년 4월 리플사에 투자를 감행합니다. 코인베이스와 함께 말입니다. 이미 3차 산업의 혁명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4차 산업의 주인공이 될 걸 알고 이미 침을 발라놨습니다.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죠. 이 문명은 100% 도래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100% 도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미 그 시장이 열렸지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명을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 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보시죠. 매크로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올해 첫 행보가 6G, 5G를 넘어서 6G가 나옵니다. 통신 장비주 불기둥이다. 삼성전자 또한 미래의 통신에 대해서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소식이 나오는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기술 바이오텍인데요. 한국 최고의 그런 항암제 분야에서 첨단 항암제 분야에서 넘버원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리온의 전격 매각이 되었다. 5,500억 원 규모의 빅딜이다. 작지 않은 규모이죠. 오리온 지분 25.73%를 확보하고요. 형 경영진 그대로 유지하고 작은 바탕으로 공격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자, 지금 통폐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번 돈 K바이오로 오리온, 레고캠 전격 인수하였다. 자, 레고캠 바이오의 김용지 대표 지분, 신주 등 매입해서 최대 주주로 바이오 수건을 해결하였다. 레고캠은 R&D 자금을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집행되면서 약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용주 레고캠 바이오의 대표가 오리온 자금력 바탕으로 해서 유도턴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낼 것. 레고캠 대표 양사한 최적의 파트너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죠.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 소식이 하나 더 나왔었죠. 한미아품과 OCI의 통폐합이 나왔었습니다. 전례 없는 그룹 통합 시너지 낼까. OCI는 제약바이오를 강화하고요. 한미아품은 상속세를 해결하고 시너지 가능 평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참고사항으로 하나를 말씀드리죠. 여러분, 항암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암, 많은 사람들이 암을 피할 수가 없죠.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번식해서 나가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다 부셔버리게 되죠. 자, 암에도 보통 암의 진단을 받으면은요, 조직 검사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수술을 합니다. 잘라버리죠. 그리고 방사선으로 태웁니다. 마지막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죠. 이 항암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항암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성 항암제라고 하죠. 케미칼 항암제가 있고요. 1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2세대는 표적 항체라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라고 하죠. 자, 그 타켓만 가서 항체가 치료하는 거죠. 3세대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 레고캠 바이오의 ADC가 있습니다. 항체와 약물의 접합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항체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 레이더의 역할을 합니다. 위암이면은 위로 달려가서 묶어버려. 그리고 유방이라면 유방으로 가서 묶어버리고요. 대장은 대장 가서 묶어버려. 암세포를 딱 묶어버리면 여기 케미칼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유도 미사일이에요. 얘가 가서 묶어버리면 이 케미칼 의약품이 폭탄의 역할을 합니다. 가서 암세포를 터뜨리는 겁니다. 이 항체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칼 의약품을 끈으로 묶어버렸어. 그래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를 극대화한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차세대 항암제로서 전세계 항암제의 시대의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빅파마, 다국적 제약사가 여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있어요. 에이즈 치료제의 역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인수를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20조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 그리고 이게 이 ADC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국내의 원탑이에요. 오로지 한 길만 이 길만 걸어왔었다. 여러 가지 또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중암체도 있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암세포는요 죽지 않고 계속 번식을 해. 죽여도 계속 재발을 하죠. 왜 그러냐면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 그물을 자기 주위에 뿌려. 그러면 우리 몸에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얘가 원래 암세포를 알아봐서 죽여야 되는데 조직으로 발전하기 전에, 근데 얘가 종양 미세한 걸 뿌려놔가지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면역관문 억제제, 요게 옵디보와 키트루다라고 합니다.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머크의, 전세계 머크의 항암제가 있습니다. 얘가 엄청난 의약품인데요, 요거를 투여하게 되면 이 종양 미세항균을 치워버려. 그래서 그럼 이제 T세포가, 면역세포가 항암세포를 알아봐서 죽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케미칼 항암제도 넣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ADC 항암제도 투여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면역관문 억제제, 요것도 투여합니다. 요거를 병용으로 투여해요. 이런 항암 치료에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엄청난 투자와 함께 여기서도 혁신과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는 것이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또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서는 셀트리온 또한 엄청난 기업이죠. 역사를 만들어왔던 기업입니다.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서정진의 도전, 해외 자본 유치해서 세계적인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 것이다. 여기 지주회사입니다. 그룹 지주사인데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르면 연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로서 헬스케어에 투자하겠다. 국내 창업가의 후원자 되겠다. 홀딩스 지주회사가 통합 셀트리온을 지배한다. 지분 21.5%로 8조 8천억 원의 가치, 나스닥에서 시총 10조는 무난할 듯하다. 셀트리온 홀딩스 미국 나스닥 간다. 5조 원 시드머니 확보해서 총 100조 펀드 결성을 구성한다. 엄청나죠? 자, 그래서 현재 이런 범지구적으로 대패러다임 전환기에 있고요,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문번과 제약바이오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고령화와 재정 적자.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소비는 줄이더라도 아프면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잖아. 그 소비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또한 커졌죠. 그 역사의 산 증인이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독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문명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을 했는데, 비틀코인은, 왜 비트코인은 떨어졌냐? 비트코인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다. 차액 실현 매물 대거 쏟아지고 수수료 싼 ETF로 갈아타기, 기간 투자자 유입에 시간 걸릴 것. 자, 이거는 그냥 얘네가 미디어가 떠드는 거야. 물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 GBTC에 투자된 자금이 다른 ETF로 갈아타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GBTC는 기간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대신 구입해 증권 형태로 판매하는 신탁 상품이었다. 이번에 ETF로 전환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였다. 첫날 거래 규모만 23억 2618만 달러로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의 46억 달러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수수료가 1.5%에 달한다. 블랙록, 아크21 쉐어스 등과 비교하면 수수료가 높다. 이에 따라 갈아타기에 나선 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GBTC에서 지난 이틀간 5억 달러 이상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비트코인의 하락 이유였다. 맞는 말이죠. 차액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상을 했죠. 제가 100번에 넘게 가깝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간다. 왜? 버블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미디어를 고지고대로 현상대로 해석을 하고요, 요 나온 그대로 받아들이면 호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미래를 알고 있죠. 버블이 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기회는 아직까지 매입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알트코인의 상승장은 도래하고 있고, 이미 비트코인 대비해서 못 갔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리고 가지 못했던 알트코인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자기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XRP는 마지막 왕이죠. 얘는 그냥 끝판왕입니다. 그냥 고우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말입니다.